안녕하세요. 주린이 특공대 K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뭔가 좀 이쁘고 멋있게 영상을 만들고 싶기도 하지만 제가 시간이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구독자 수를 크게 막 늘리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한 마음은 뭐 다 당연히 잘 되면 좋겠지만 우선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기 방에 계신 분들 아직도 좀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을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런 걸 그냥 기초적인 거 하나하나 다시 짚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참고 삼아 한 번씩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들을.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오늘도 또 저 아는 형님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는 지금 뭐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니면 너무 지금 가격이 싸다 그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기업의 이제 재무표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재무표라 그래갖고 뭐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 외에 이제 우리 주식을 하면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봐야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을 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거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식 투자하는데 그쵸? 그 사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할 때는 이걸 왜 이렇게 봐야 하는지 뭔가 안 보고 그냥 차트만 보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장기적이나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이제 갑자기 테마성 이렇게 형성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가늠을 좀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나무증권사 토대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건데요. 요걸 기준으로 좀 이야기 드릴게요. 뭐 어차피 다른 증권사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기업 재무라는 그런 화면 이런 카테고리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상단에 이제 현재가에 적혀 있죠. 현재가 그리고 액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걸 우리 다 봐야 돼요. 20일 고가, 52주 최고가 요 항목들을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상장일은 언제고 왜 봐야 할까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쵸? 조금씩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가는 63,300원입니다. 차트를 요새 다들 보니까 뭐 한눈에 이제 그래프로 이제 딱 보이죠. 요 위쪽에 이제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이제 그냥 차트만 바라봐도 대충 가늠이 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이걸 왜 봐야 하는지, 이 가격들이 어떤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가는 이제 63,300원이고, 좀 비교해 볼 만한 항목들은 지금 BPS라는 항목이 있죠. BPS 보시면 59,026원이에요. 그쵸? 지금 뭐 BPS 이런 간단한 거는 용어들은 웬만하면 좀 기본적으로 좀 찾아서 그냥 네이버에 쳐서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걸 왜 봐야 되는지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시고, 자,
BPS라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지식인에 찾아보시면은 기업의 이제 가치, 지금 순 가치 정도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아마. 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뭐 건물이나 뭐 토지나 아니면 시설 기기들 뭐 그런 것 외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부채 같은 것도 다 여기 뭐 또 포함이 돼서 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모든 그냥 자산 가치, 순 자산 가치, 지금 이 주식의 한 주당 자산 가치, 그거를 기업의 가치를 다 쪼갰을 때 뭐 나중에 좀 편하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지금 당장 기업이 상장 폐지를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 이 주식당 한 주당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조금 다른 뭐 깊게 들어가면 약간 좀 뭐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좀 편합니다. 그럼 일단 이 BPS 값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떤지를 좀 봐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지금 현재 보시면은 63,300원이고 얘는 지금 59,000원대예요. 그러면 원래 한 주의 가치보다 일단은 다만 1,000원이라도 지금 가격이 비싼 상태죠. 그렇죠? 고평가되고 있는 거에 맞습니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고평가예요. 이 기준은 당연히 뭔가 또 잘못 이제 바라보는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지금 그럼 삼성전자의 이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이 뭔지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산업에 보면은 산업들의 보통의 이제 PER 값, PBR 값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어떤 뭐 반도체 산업이나 뭐 아니면 무슨 이런 그냥 제조업이나 뭐 그냥 단순 유통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잖아요. 거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이제 미래 가치나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이제 기업들이 무언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부가가치율이 얼마나 높은 사업인가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업 내 평균 PER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산업 내 평균 PER이 요 반도체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생산업들이 보통 평균 PER이 얼마나 적용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BPS 값보다 얘가 한 얼마 정도 돼야지 곱하기 얼마 정도 돼야 적정한 가격인데 지금 그거보다 이거에 곱하기 2도 아닌 뭐 1.2도 아닌 뭐 그냥 지금 그냥 돈 1,000원 정도 지금 가격을 뭔가 주가가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연히 저평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밑에 있다면 뭐 고민할 거 없겠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사면 됩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대신에 지금 뭐 기업이 이 순이익 부분이 많이 뭐 좀 적자를 보고 있다거나 그러면 또 이야기가 틀려지겠죠. 하지만 지금 자본금 대비해서 순이익 잘 내고 있잖아요. 기업 자체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BPS 값보다 이 주가가 낮거나 이렇게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난다면은 이 산업 내 PER을 적용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그냥 믿고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몇 가지들 이제 항목들을 이야기했는데 요 중에 이제 상장일도 또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연역이 얼마나 됐는가? 기업이 연차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상장이 돼 갖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 그런 걸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상장 뭐 한지 뭐 이제 뭐 1년 2년밖에 안 된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이런
그냥 이렇게 재무표상으로 그냥 우리가 기업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상장 주식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우리 투자하면서 가장 큰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제 시장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점차 이제 횟수를 더해가면서 주식수는 조금씩 늘어가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뭐 증자와 감자 여러 가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업이 투자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이해해야 돼요. 기업들은 다른 걸로 표현 안 합니다. 이 상장 주식수를 가감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지금 앞으로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건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공시들을 보면서 어떤 사연에 있어 갖고 증자를 했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감자를 했고 우린 그걸 보면서 향후 방향성을 이제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면 자기들의 이제 주식의 등락폭을 크게 늘리겠다 아니면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기업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상장 주식수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보시고요. 요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짚어갖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이제 또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있죠. 시가총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가총액이 지금 아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3,500 아닌가요? 350만 이게 뭐 어떻게 억 단위니까 좀 애매한데요. 자, 일단 앞단위 숫자가 3569입니다. 그죠? 3569니까 자, 요거를 냅두고 뒤에 SK하이닉스를 볼게요. 얘는 2158 그쵸? 그럼 제가 아까 3 몇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2 몇이고 그럼 시총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얘가 적은 상태네요. 그쵸? SK하이닉스가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제일 커다란 그 반도체 두 기업인데 이 시총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막 따라붙고 있는데 지금 HBM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삼성전자보다 또 부각을 받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 더 커갈 수 있는 이제 뭔가 조금 약간 기대 심리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에서 그 회사 내에서 뭘 진행하는지 뭐 뉴스로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깊은 사연까지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하지만 뭐 그 현직에 일하시는 분들도 뭐 정확한 뭐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임원들이 뭔가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많은 공부를 해야겠죠. 기업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우선적으로다가 일단은 삼성전자는 3자로 시작되고 얘는 2자로 시작되는 상태예요. 지금 앞자리가 요 단위가 그러면 일단은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적은 상태인데 시총이 그럼 저 지금 29만 6,500원 삼성전자는 뭐 6만원 요 정도 되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시총만 보시면 돼요. 시총만 삼성전자는 6만원이고 SK하이닉스가 29만 6천원이니까 SK하이닉스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고평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쵸? 시총으로 봐야겠죠. 시총을 보고 상장 주식수로 또 쪼갠 거니까요. 그리고 액면가도 보시고 액면가는 얘는 5천원이에요.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럼 5천원이라는 거는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액면 분할을 시킬 수 있죠. 충분히 앞으로도 아직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식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삼성전자를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아까 보시면은 액면가가 지금 현재 100원입니다. 더 쪼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증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예요. 아마 웬만해서는 더 이상의 증자는 조금 어렵다 싶고요. 그냥 아마 이대로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 향후에 나중에 진짜 아마 삼성전자는 더 이상 주식 쪼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증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액면 분할 외에 뭐 다른 게 있겠지만은 조금씩 증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그 큰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주식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삼성전자는 쪼갤 수가 없는 상황. 아마 한 몇 해 전에 이제 크게 이제 액면 분할이 가장 좀 크게 터지거든요. 이제 그냥 일반 뭐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이런 거보다도 액면가를 쪼개버리는 순간 주식수가 확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무겁습니다. 어떤 무슨 이슈가 터져도 큰 폭으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죠. 그거를 기업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이 주가를 오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왜 기업의 대표면은 주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업 주가가 그냥 원하는 그냥 가격대에서 이제 박스권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면서 그걸 그냥 유동성을 좀 줄여갖고 그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관리하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주가 관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너무 기대 심리 갖고 이게 또 다시 또 한 100만 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냥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그냥 박스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SK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시총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약간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기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삼성전자를 뛰어넘을지 SK 하이닉스 그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시장 내에서만 봤을 때 그냥 가격의 형성이 더 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그러니까는 천장이 없다는 거죠. 좀 더 쪼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또 말문이 잠깐 막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다시 삼성전자를 그냥 기준으로 이야기를 또 드리면은, 그래서 일단은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상장 주식수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가총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산업 내에서 같은 평균 지금 뭐 동급의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다면은 그 기업하고 시총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가 시총이 얼마나 낮은지, 이 위에 이 주식 가격을 보고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시가총액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업은 그게 실질적인 가치고, 이 주식의 가치는 이 주식수를 또 이걸 곱해서 시가총액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위에 요것만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기업 비교하실 때 꼭 제일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 기업이 지금 보유한 이 주식을 다 팔았을 때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 판다고 해갖고 그걸 지금 얘네 기업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투자자들도 다 이제 보유 지분들을 갖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총 합이 얼마다 이겁니다. 얘들이 이 시가총액이 지금 이거라 그래갖고 뭐 테슬라가 말도 안 되는 무슨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 해갖고 그거 다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게 아니에요. 주주들 거지, 그렇죠? 주주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이 높다고 해서 와,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부자야? 일론 머스크는 물론 부자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왜냐면 이 주가가 갑자기 확 폭락을 한다면은 시가총액도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시가총액도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이 주식 보유량으로 무슨 부자라는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면은 한순간에 또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은. 그런 의미로도,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대신에 이 시가총액이 지금 얘들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은 아니라는 거. 대신에 이거를 담보로 해서 돈은 빌려 쓸 수 있어요. 뭐 이걸 다 빌려 쓸 수는 없지만은 일부 정도. 그러니까는 이 시가총액이 높아질수록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유 지식을 갖고 대출을 받아 갖고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는 모두 알고 계시죠? 그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상식인데 잊고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시가총액과 상장 주식수 꼭 봐주세요. 꼭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업 내 평균 PER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지금 저평가인지 아니면 고평가인지 그냥 가늠해 오세요. 차트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봐야죠. 뭐 한 달, 뭐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뭐 스윙이나 뭐 하루 당일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분들은 차트를 위주로 많이 봐야죠.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차트 보면 아우 이건 머리 아프다,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나 잘 헷갈린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런 부분들 보세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이런 거 좀 정도 보시고,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가격이 6만 원대인데 52주라는 게 1년이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지금까지 중에 가격이 어느 정도 중간선에 있구나, 내가 높은 가격에 사는 건가 낮은 가격에 사는 건가, 이 정도만 봐주셔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싸니까, 워낙 싸잖아요.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싸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그럼 너무 높은가? 아니면 그런 걸 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또 이따가 보세요. 그건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 비교를 해가면서 보시고, 그리고 뭐 이런 에비타 지수 이런 거, PBR 지수 요거는 이제 기업 어떻게 보면 BPS가 제일 좀 기준점이에요. BPS하고 EPS, 이런, 지금 EPS라는 거는 이제 요번에 순이익을 낸 뭔가, 이제 요게 지금 BPS죠. 요건 지금 순자산 가치고, EPS는 요번에 순이익을 낸 거에 대한 뭔가 그런 가격이에요. 그렇죠?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얼마를 벌어들였나. 예, 뭐 그런 부분이니까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마이너스보다는 일단 흑자니까 좋겠죠. 그런 걸 보시고, 또 외국인 지분율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지분율이라는 건 진짜 외국 사람이 뭘 샀나? 아니면 그냥 외국계 기관입니다. 기관. 외인 투자자들, 외국계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절반 정도를 지금 갖고 있네요. 뭐 외인들이 뭐 국내 뭐 주식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50% 정도를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외국계 기업에서 다 갖고 있어요. 뭐가 좀 잘못돼 있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자 가치를 느끼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장이 최고다 하고 거기 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은 뭐 투자자들마다 좀 다 바라보는 게 틀리니까 그 부분은 뭐 넘어가고요. 신용 잔고 비율,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용 잔고 비율 같은 경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이런 기관 쪽이나 외국인 기관 쪽에서 주가를 그렇게 힘있게 팍팍팍팍 모두 안 올리겠죠. 왜냐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투자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용 잔고 비율이 높다는 거는
얘들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들어온,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번 한탕 해갖고 도망가려고 들어온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큰 손들 입장에서는 신용잔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얘들 분명히 내가 잠깐만 올려도 던지고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수익 내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치 투자를 이렇게 뭔가 가치 투자라는 게 가치 투자, 예? 가치 투자하면서 좀 이게 주가가 올라가길 그걸 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용 잔고 비율 꼭 보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다면은 좀 투자를 조금 조심하세요. 그때는. 지금 신용 잔고 비율도 낮죠. 0.2%밖에 안 되네요. 무조건 저는 좀 사놓으면은 삼성전자 지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 자,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이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주가 관리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주가 관리 안 할 거고 그냥 배당 줄 테니까, 예? 배당으로 줄 테니까 그냥 주주들을 달랠, 대신에 보통 배당률이 좋은 기업들을 보면은, 주식을 보면 그래도 적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높게 주는데, 뭐 주가 상승률하고 배당 수익률까지 같이 먹는다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은 보통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주가가 또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은 보유했을 때 보통 이제 좀 천천히 좀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박스권을 그리는 정도나, 가끔 이제 뭐 어떤 이슈를 만나고, 지금 요번에 은행권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저렇게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다가, 좀 은행권들 지금 주식은 조금 저는 좀 그래요. 근데 한 번쯤은 저렇게 올라갈 거라는 좀 예상도 있긴 있었고요. 너무 또 저평가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도 은행권 주식들은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러면은 좀 그냥 진짜 배당 투자를 뭐 해서 좋지만은, 근데 주식 투자하면서 은행 이자 정도 받아 먹으려고 배당 받으려고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주가 상승률까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배당 수익도 있대. 대신에 퍼센티지가 너무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주가 상승에도 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빼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순이익 자본금 뭐 이런 거는 뭐 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용가라는 것도 있어요. 대용가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굳이 뭐 안 살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뭐 담보대출을 써갖고서 이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공매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요것도 같이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대용가는 일반 투자자들 그냥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됩니다. 또 다른 게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한 페이지 요걸 다 봤잖아요. 그쵸? 하나씩 봤는데 제가 놓친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놓으세요. 그럼 보면서 제가 또 추가로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좀 그걸 기준으로 좀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